올해 마지막 금요일인데 예. 정말 오늘은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맞아요. 영하 12도. 뭐 체감도 영하 20도? 19도라고 하니까요. 네. 난리가 났었는데 네. 점심 먹고 나니까 스튜디오는 좀 따뜻한데요. 지금 마음이 추운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이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굴까요? 누구죠? 오늘 다루는 분이죠. 예, 오늘 다루는 분이죠. 이분이 지금 본인은 지금 뭐 계속 최후의 승부수를 계속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보좌진들 텔레그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입수해서 그것까지 공개를 하는 역시 국정원 출신다우신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본인은 승부수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반인이 볼 땐 자충수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신저 공격이잖아요. 전형적인. 그걸 떠나서 계속해서 본인이 지금 수렁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요? 네. 근데 오늘 저는 이거는 진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라서 이거는 전 치명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MBC가 근데 또 단독 보도를 했어요. 조금 전에 MBC가 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이면서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MBC. MBC가 김병기 아들이 국정원에 이 근무를 했었는데 국정원의 첩보 업무까지 김병기 의원실에다가 부탁을 했고요. 심지어 급한 건이니까 1시 전까지 빨리 알아봐 주세요 하고 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한테 김병기 아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그런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문자 내용은 저희가 통신보호비밀법 이 통비법 때문에 문자를 정확하게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핸드폰 캡처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는 국가안보하고도 관련된 문제고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번 계속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흥미로운 점은 부인이 등장하고 또 아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부인과 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국회 보좌진들을 자신의 보좌진들처럼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갑질이 문제가 됐지만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부인과 아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김병기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대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BC에서 새롭게 지금 등장한 논란은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큰아들이 국정원에 다녀요. 예. 그 국정원 들어갈 때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이 있었죠. 네. 그것도 MBC하고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를 그렇죠. 했었던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친여 매체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논란을 계속해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그것도 거죠. 흥미로운데 국정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작년 8월 22일에 갑자기 보좌진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종의 보고서를 대신 써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우리 아들 좀 도와줘. 우리 아들 도와줘.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연락처 알려줄게 하고 김병기 의원이 보좌진한테 전화해가지고 딱 끊으니까 보좌진 입장에서는 그걸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할 게 있는데 당장 빨리 들어줘라 라고 보좌진한테 지시를 하니까 보좌진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남한테 연락받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의전 여부 내지는 동선까지 파악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주요한 거죠. 이거는 그냥 매우 긴급하고 좀 중요한 비밀 같은 정보인 건데 자기가 생각해도 긴급하니까 오후 1시까지 빨리 1시간 안에 알아봐달라고. 그리고 사실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회의원의 가족이긴 하지만 사인이잖아요. 사인이죠. 완전한 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뭔가 국정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의전이나 이런 동선까지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다 이거. 야, 이거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출력을 해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김병기 의원 아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는지 일단 사실을 확인해달라. 그러면서 덧붙인 게요. 여기에서 의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귀빈 방문에 대한 입장은 뭔지 그리고 귀빈에게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는지를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업무보고 대신해달라는 업무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에게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대신 일을 시킨 거죠. 이게 좀 사안은 다르긴 한데요. 이전에 저 보고서 대신 뭐 써주고 이런 자녀들 거 뭐 이런 거 특혜들 의혹 있었잖아요. 대리 작성. 요즘 이거랑 거의 연관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사실이면. 야, 근데 그리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보위원회였어요. 그렇죠. 국정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위원회 소속의 의원의 아들이 정보위원회 소관인 국정원과 관련해서 업무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해 충돌도 관련이 있거든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야, 그런데 MBC가 분석을 잘했는데 뭐냐, 이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이 국정원 직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대요. 심지어 대한민국 기업인 한화그룹을 방문한다는 보도는 공개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인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이 이거를 국회의원실인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한테, 외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죠. 이걸 다 알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또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인 아들이 국정원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국회 보좌진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일을 시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밀을 누설한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1시까지 알려달라고 하다가 필요시에 2시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료제출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시일이 걸리는데 그냥 구두로 전화해가지고 국정원한테 물어본 다음에 당선자에 대한 동선을 알아냈다면 그건 사실 뭐 직권남용일 수도 있겠고 월권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료제출 요구 경로가 아니라 구두로 물어본 다음에 외부인한테 알려준 거라면 그런 거죠. 이건 좀 범죄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 형사적 소지가. 범죄로 옮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것도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잖아요. 인사처장까지 어마어마한 높은 고위직까지 갔는데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래서 아니 이거 아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론권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직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 그러니까 설명하면 그게 국정원법 위반도 되고 각종 법 위반, 나가서 갑질 의혹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의 솜씨죠. 전문가의 솜씨요? 네. 국정원을 아니까. 네.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 왜 되고 이게 왜 논란이 있는가를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업무 분장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좌진이 어떠한 경로로 그 정보를 취득해서 사실상 외부인한테 알려준 경위와 그 과정을 물어본 건데 나는 내 아들이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전형적인 동문서답한 거다 이거는. 그러는 거죠. 아마 이런 해명을 나중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화 관련해서 만남도 없었고 방한도 없었으니까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런 대답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여태까지 김병기 의원이 내놓은 해명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딱 언뜻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도 뉴스타파가 한번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기억하기로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10억.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국정원에 이 큰아들이 지원을 했을 때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그때 국정원에 기획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왜 떨어졌냐 이랬더니 국정원의 기획실장 답변이 더 가관이었어요. 곧 보충 인원을 충원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응시를 하라. 그리고 4개월 뒤에 실질적으로 보충 채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녹취록,
부인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 녹취록을 예. 뉴스타파가 녹취록 그대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나 여러 논란의 중심에는 김병기 의원이 중심에 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쿠팡하고 38,000원짜리 에피타이저 숙박권. 파스타 먹은 거는 본인이 대한항공. 드셨으니까. 아, 그렇죠. 대한항공 숙박권도 뭐 본인 거는 있었지만 본인 건 지금 있었지만 각종 논란의 한가운데 하여튼 부인과 아들. 아들들이 지금 등장을 예. 해요. 근데 아들 문제는 국정원 문제도 있고 그 숭실대 편입 문제도 있고 네. 계속해서 이 아들 문제와 부인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와중에 김병기 의원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해명의 정당성을 더 가져가기 위해 전직 보좌진들 간의 사인 간의 대화를 딱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텔레그램 내용을요. 그렇죠. 메신저를 공격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연예계 사례를 저희가 들어드는 게 조금 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 최근에 이제 박나래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니저들하고. 네, 술자리에서 폭언과 예. 뭐 집어 던졌다고 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인 대중들은 아니 얘 매니저가 문제가 아니라 박나래 본인이 문제인데 왜 매니저 문제를 들먹이느냐. 예. 결국 매니저가 문제이지만 매니저를 쓴 사람은 박나래 본인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김병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기 대표가 아무리 보좌진을 대해서 악의적으로 뭔가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보좌진을 쓴 사람은 김병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나래 해명이 그래서 나중에 논란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텔레그램 방의 대화를 예. 전부 캡처까지 해가지고 노출하는 과정에서 예. 부인이 또 등장을 해요. 지금 그래서 또 예, 그러니까 저는 고소를 참- 했대요. 전직 보좌관들이. 저는 정말 보좌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 게 전직 보좌진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막내 보좌 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서 이런 대화방이 전부 다 캡처가 된 거다.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야. 그 텔레그램 내에서 사무총장이 아니라고 사모총장이라고 불러요. 사무총장이요? 네, 사모총장. 그 오타가, 옛날에 검찰 오타가 아닙니다. 그게. 경찰청장 뭐 이런 거랑 아마도 비슷하네. 전직 보좌진 6명은 예. 그 김병기 대표의 배우자라고 하는 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우악스러운 뭔가 행위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총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4년 6월달인가요? 뉴스타파에서 동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사모가 썼다고 해가지고 보도까지 됐었었고 맞아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사모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분이 여기저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야.